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HLB 관련주들에 대해서 장 마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LB가 전일 보다 7.57% 하락한 10만 100원에서 종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틀 만에 올린 거를 다 뺐어요. LB 같은 경우는 뭐 다행히 10만 원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사실 L생이나 L파 같은 경우는 좀 올랐었어요. 그래서 L생이나 L파 비슷한 흐름이니까 일단 L생이나 L파는 이렇게 올랐던 게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되면 이 정도는 뭐 예상은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LB 같은 경우는 별로 오른 것도 없었잖아요. 별로 오른 것도 없이 이렇게 제일 거의 뭐 큰 폭으로 L파보다도 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아쉬워요. 아쉬운 모습이 맞는데, 우선 오늘 하락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별히 회사 자체에서 악재가 나온 건 없어요. LB 자체 회사에서 뭐 악재가 나온 것도 없었고, 그런데 일단 시장 분위기에서 비보전이 임상 3상 실패 뉴스 때문에 여기 뭐 텔콘도 그렇고 에스텍 파마도 그렇고 하한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아마 그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영향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6일 대주주 요건 때문에 이 정도로 하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도 약간 밋밋했고, 게다가 비보존 건도 있었고, 하물며 26일, 그러니까 내일은 휴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26일 대주주 요건이 결정되는데, 요것 때문에 좀 더 하락에 대한 거를 좀 더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LB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지만 이미 장기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사실 그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 당시 때만 들어오셨어도 여기 8월달 뭐 9월달에만 들어오셨어도 싸게 샀으면 2만 원 정도에 사신 거고, 뭐 현재 주가로 보면 지금 5배로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고가 대비는 10배가 오른 거였고, 2만 원에 사셨다면 뭐 지금 오늘 종가 대비는 만약 2만 원에 사셨으면 5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한 2, 3억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면, 큰손 분께서 2, 3억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면 이 당시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 10억이 넘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LB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은 했었잖아요. 큰손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으셔서 어느 정도 하면 예측을 했는데, 그 물량이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죠. 내일 모레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26일까지는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그것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개인 대주주 요건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26일 종가 정도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26일 종가 정도에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여타 종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6일날 뭐 이를테면 배당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26일날 종가 전에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왕에 대주주 양도 요건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남 탓을 하거나 막 이런 말씀 드리기는 사실 별로 옳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 매년 이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대주주 양도 요건 딱 요날 이맘때쯤. 그리고 하물며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죠. 글쎄요, 저는 법의 취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주식시장이라 하면은 건전하고 올바른 투자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유도를 하는 게 올바른 자본시장 육성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런 모습이 나와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공매들은 여기 보니까 어제 또 공매가 많이 나왔어요. LB를 보니까 공매가 이틀 전에는 이렇게 줄고 있다가 어제 조금 상승하니까 이렇게 공매가 나왔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매년 이런 상황에 의해서 잘못된 법의 취지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이익을 보냐는 거죠. 이런 법의 취지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훅 나올 거 알고 그 와중에 같이 공매를 친다면 결국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냐는 거죠. 모르겠어요. 대주주 요건 양도
법의 취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건 편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익은 고스란히 어떤 특정 세력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피해는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법 하나 때문에. 아니면 똑같이 뭐 공매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작을 똑같이 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주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어느 한쪽만을 위한 이런 법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26일 끝나고 27일 날 빠졌던 사람들 다시 또 사잖아요. 그죠? 이런 편법을 이용할 걸 왜 만들어서 어떤 특정인한테만 이익이 가는 이 법이 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하물며 더 낮춘다면서요. 법 그 가격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제가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나 개인 선량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피해주는 이런 법들은 저의 개인적인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법들 좀 없어졌으면 하네요. 어찌됐건 글쎄요. 뭐 좀 제가 오늘은 약간 교양돼서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어디 특정 뭐 사상이 뭐 이렇게 침투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장기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특정 세력만 이익을 보는 건데, 그래서 건전한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속상하시면 그냥 아유 이러고 그냥 말아야지 어떡합니까? 현재 상황이 그런데 어찌되었건 26일 그러니까 정확히는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아마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서 이런 물량이 나올 것 같고 없으신 분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26일 종가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대주주 요건이 해당되시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LB는 지금 구태여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리는 게 일단 내일 모레가 지나가 봐야지 이제 그때 다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다 그렇진 않은데 보통 보면은 특히 바이오주들이 많이 그래요. 그리고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일반적으로 내일 정도에 그 대주주 요건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이 확 나오고 그리고 이제 27일 날 동시효과 때부터 그 나왔던 물량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확 올려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좀 더 이제 자세한 분석이 돼서 오늘은 구태여 뭐 이게 얼마 정도에서 지지가 되느니 뭐 그거는 지금 당장에서는 약간 뭐랄까 정확한 분석이 아닐 것 같아요. LB는 엘생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 추세는 벗어났고 그 와중에 단기간 급등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뭐 거래 없이 일반적으로 조정일 때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갈지 다시 가격 조정으로 갈지 그리고 또 나름 사실 엘생도 보시면 뭐 나름 5,000원서부터 45,000원까지 고점 대비는 9배 간 거고요. 뭐 오늘 종가로 하면 25,000원이잖아요. 얘도 그럼 5배는 갔어요. 그래서 얘도 글쎄 개인 물량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엘생도 조금은 LB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얘도 분석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일단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조정을 옆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기간 조정으로 갈지 그래서 재차 올릴지 아니면 이렇게 다시 한번 빠질지 그래서 가격 조정도 거칠지 그래서 5일선 밑으로 하회하는지 그게 얘는 일단 지금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엘생이랑 엘파는 똑같은 차트 흐름이니까 똑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 넥사도 나름 얘도 LB랑 비슷하죠. 사실 얘도 오른 게 없는데 오늘 5% 정도 빠졌으니까 오른 것도 없이 빠져가지고 넥사 보유하신 분들은 화가 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려고 하고 뭐 특히 얘도 뭐 거래 없이 이렇게 하루 쉬고 있고 5일선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는 게 약간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얘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적인 여력은 현재로선 충분해 보여요. 넥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우리 LB 관련주 사형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야 그래 LB가 살아있고 바이오주의 선두주자는 나야 라는 저력을 보여준 하루였어요. 근데 그게 좀 아쉽지만 1일 천하가 됐죠. 그 1일 천하가 된 이유가 무슨 회사 내에 악재가 있거나 뭐 그랬으면 이해가 됐는데 회사 내 약재라기보다는 변수에 좀 작용을 했습니다. 지수도 떨어졌고요. 물론 LB가 떨어지니까 지수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비보전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대주주 요건도 있어서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바이오 시밀러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셀트랑 뭐 삼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네들도 내일 봐야죠. 내일 모레 봐야죠. 대주주 요건 되는 날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 종목들은 개인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단기적일 거예요. LB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들 오늘 보니까 또 신규 상장주가 재미가 없다. 오늘 메탈이 또 상한가를 갔어요. 얘도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앞타 같은 경우는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라도 이런 종목을 아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종목들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눈으로 해도 충분히 좀 보시고, 그다음에 라파스라고 있어요. 얘도 뭐 준 바이오라고 보셔야, 얘도 준 바이오라고 보셔야죠. 라파스도 이런 종목들도 좀 많이 눈에 여겨 보시라고,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눈여겨 보시라고 좀 보여드릴 테니까, 나는 약간 뭐랄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이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ITM 반도체가 나름 상당히 양호했어요. 뭐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닌데, 사실 어저께죠. 정확히 어저께 이렇게 한번 이제 거래가 좀 붙어줬으면 훨씬 더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니면 다시 오늘 다시 양음 패턴으로 양봉 나오고 이렇게 자리 보고 한번 빵 쳐주는 거래가 붙으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했는데, 살짝 능기적거려요. 뭐 뭐랄까 좀 약간 늘어지는 기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지금 매도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뭐 좀 더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구태여 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거래가 붙으면 따라서 하셔도 되고요. 아직은 좀 더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좀 빠르지는 않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종목보다는 약간 느린 케이스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포트가 어떤지 좀 궁금하신데, 개인적으로 아마 바이오 쪽에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약간 좀 바이오 쪽에 많이 편중이 됐거든요. 근데 바이오 쪽이 편중이 됐다는 건 이렇게 매우 탄력적이긴 해요, 종목들이.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 빵빵빵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재밌기도 하고 수익도 크긴 큰데요. 어느 정도 리스크도 좀 관리는 하셔야죠. 근데 아무래도 IT가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 저는 제일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KH가 제일 탄력이 좋았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KH 얘도 이때 빵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탄력은 없어요. 그냥 이게 뭐랄까 계단식으로도 아닌 뭐 그냥 저점 확인 정도만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귀향이면 좀 더 먹을 구간이 많은 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매매하실 때 나는 이 종목을 10% 정도 수익을 예상을 하고 진입을 하겠다, 아니면 15% 정도 생각을 한다, 20% 정도 생각을 한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근데 글쎄 뭐 지금 얘가 결정이 안 났지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다면, 대량 거래가 붙는다면 그래도 한 20% 이상은, 왜냐면 보시면 23,000원서부터 4만원 정도까지 갔어요. 17,000원이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3만원서부터 17,000원 하면 약 5만원이 좀 안 되겠네요. 5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수급 여건이 돼요. 만약 이런 파동이 된다면. 그러면 KH바텍보다는 약간 더 먹을 구간이 많을 거는 같아요.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건 뭐 지금 구태여 없는 분들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 거래 들어오는 거 보고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며칠 동안 말씀을 안 드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타깝지만 LB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석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거 26일이 끝나야지, 그리고 27일날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더 의미가 있어 보여요. 어저께 좀 뭐랄까 딱 가능성도 많이 보여주고 시그널도 많이 보여줬는데, 해필이면 때를 또 이런 때 만나서 안타깝긴 하네요. 네, 그럼에도 악재는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보세라닙 항암 신약이 세상에 출시되는 날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있다가 오늘 어제 상승분만큼 뺀 게 상당히 좀 아쉽긴 한데요. 그럼에도 한번 기다려보죠. 비정상적인 것으로 하락을 해서 좀 더 속이 쓰렸지만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그 다음날 오셔서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달해 드렸으면 합니다. 즐거운 성탄 되시고요. 저는 그러면 26일 장 마감 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행복한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